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오늘은 불지 않는 잡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10인분 잡채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채를 만들어 놨는데 면이 탱탱 불어가지고 맛없는 잡채를 드셔보신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요리를 처음 할 때 잡채를 하기만 하면 불어서 맛없게 먹었던 경험을 전 또한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절대 불지 않고 탱글탱글한 잡채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양도 한 번에 10인분을 할 거니까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두고두고 드실 수도 있는 레시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꿀팁과 방법들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메뉴가 잡채이다 보니까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손질을 해야 될 재료들이 좀 많죠. 영상만 잘 따라오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불지 않고 정말 맛있는 잡채 10인분을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른 당면을 준비했는데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편리한 자른 당면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용량은 300g입니다. 300g이에요. 솔직하게 제가 300g을 했을 때 5명이면 다 먹더라고요. 불지 않는 잡채의 첫 번째 공식은 당면을 이렇게 놓으시고, 저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놨는데요. 물을 부어가지고 당면을 이렇게 손을 딱 댔을 때 좀 뜨겁다 할 정도의 물로 20분 정도 더 불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이 잠기도록 해가지고, 이 물은 약간 손을 대면 약간 뜨겁다고 할 정도의 물입니다. 이렇게 불려가지고 20분 뒤에 꺼내시면 되고요. 이제 야채를 잘라볼 건데요. 가장 먼저 양파는 2개 사용할 건데요. 식감이 살아있게 1cm 정도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되게 쉽게 원팬으로 잡채를 만들 테지만 볶는 순서가 약간씩은 다르니까 야채들을 다 분류를 해가지고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피망 편하게 이렇게 칼집을 넣으시고, 이 아래쪽 네모난 부분만 잘라내신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섬유질만 가볍게 제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셔도 되고요. 파프리카 자르실 때도 겉면을 위로 해가지고 자르면 칼이 안 들 때 좀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할 수 있으니까 뒤집어 가지고 자르시면 굉장히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오늘은 자를 게 많으니까 긴 설명보다는 좀 빨리빨리 알려드릴 부분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표고버섯은 보시면 이 밑둥 가볍게 손으로 이렇게 벗겨지죠. 이렇게 이 밑둥도 쓸 거예요. 큰 걸로 치면 6개 정도 되겠네요. 표고버섯도 파프리카랑 모양이 같게끔 슬라이스 두껍게 해주시고요. 잡채가 어렵진 않은데 맛을 못 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맛내는 법도 굉장히 쉽게 알려드릴 거니까. 버섯 잘랐고요. 버섯도 한 곳에 놔두시고, 이 꼭다리 부분은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르기보다는 손으로 약간 번거로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채에는 이렇게 하는 게 식감이 더 좋습니다. 이 줄기 부분은 따로 보관을 할게요. 조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하겠습니다. 버섯이 밑둥 이렇게 쓰실 줄 몰라가지고 그냥 육수만 내시는 분도 있고 그냥 버리시는 분도 있던데, 오늘 이렇게 방법 알아가셔서 나중에 다른 볶음류에도 이렇게 밑둥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재료였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잡채라는 게 손이 좀 가긴 한데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사 먹는 잡채들은 약간 뭔가 맛이 비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미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갔을 거라서, 되도록이면 잡채는 좋은 재료들 가지고 직접 만들어 드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레시피 알아가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밑둥 따로 보관해 주시고, 이번에 약간 마타리버섯 50g 정도 사용할 건데 하나씩 이렇게 뜯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버섯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자, 마타리도 이렇게 뜯어가지고 한 곳에 놔두겠습니다. 당근은 좀 큰 거 1개 정도 사용할 겁니다. 당근 자르실 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자르면 손 베이니까 항상 단면 한쪽을 이렇게 잘라서 평평하게 만드신 다음에 못 하시겠으면 채칼 이용하셔도 되고요. 당근 같은 경우도 너무 얇지 않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라주시고, 너무 얇으면 다 흐물흐물거려 버리니까 색감이 좋게끔 약간 두께감이 있이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좋은 레시피 자주 알아가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좋은 레시피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당근도 잘랐고요. 저는 매운 걸 좋아해서 고추를 좀 넣겠습니다. 청양고추 중에 스파이 하나 섞여있네요.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냉장고에 있길래 그냥 썰어버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스파이부터 잘라야지. 고추도 모양은 약간 비슷하게
버섯 썰기로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료들의 모양을 좀 맞춰주시는 게 드실 때 훨씬 더 식감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모양을 좀 맞춰서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다 길쭉길쭉하게 썰고 있죠, 오늘도. 자, 청양고추 4개와 스파이, 꽈리고추 하나까지 잘랐고요. 부추 한 200g 정도 가져왔는데, 이런 잡채 같은 거 하실 때 부추 같은 경우는 스태미너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몸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를 넣어가지고 하시는 게 영양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부추는 많이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부추 따로 넣어주시고요. 화질이 좀 많은 것 뿐이지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예, 부추도 한 곳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팽이버섯 밑둥 요만큼 부분만 따로 이렇게 썰어서 이 부분은 따로 놔두시고, 이 밑둥 부분은 저희가 이 밑둥 손질했던 것처럼 식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 손으로 좀 듬성듬성 뜯어가지고 이렇게 놔두시고, 배추 150g 정도 넣을 거예요. 저는 배추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배추가 들어가면 식이섬유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저는 배추나 양배추 같은 거를 함께 넣는 편이에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들이 다 단맛을 내는 재료들이거든요. 이런 단맛이 나는 재료들을 충분히 넣어주면 설탕이라든지 그런 화학적으로 단맛을 내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배추까지 잘랐고요. 면 담그고 자르는 시간까지 한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자, 오늘 재료 준비가 다 됐고요. 야채는 한쪽에 치워두시고, 아까 불려뒀던 잡채 보시면, 만져보시면 이 잡채가 되게 약간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약간 까슬까슬한 느낌이 있어야지 이게 잘 불려진 거예요. 너무도 많이 불리시면 간이 잘 안 배고 너무 불어버리면 맛이 없으니까 20분에서 30분까지만 불려주시고, 최대한 많이 불려도 1시간을 넘지 않게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당면도 이렇게 물 빼가지고 한쪽에 놔두시고요. 불 켜시고, 자, 오늘 오일 올리브 오일이에요. 2테이블 정도 넣으신 다음에, 항상 식용유 같은 거 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좋은 오일로 사용하셔야지 좋습니다. 포도씨유나 식용유 같은 오일은 좋지 않은 오일이에요. 요 양파부터 익힐 건데요. 양파는 따로 익혀야 맛있어요. 양파 넣으시고 소금으로 밑간을 3꼬집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에는 꼭 중요한 게 후추를 넣어가지고 양파를 볶으시면 양파가 정말 맛있는 향이 납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볶을 거니까 양파 볶을 때는 이렇게 양파 다 깨주시면서 익히시는 게 식감이 좋습니다. 붙어있으면 또 중간은 안 익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채 같은 거 하실 때는 이 팬이 좀 큰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작으면 열 전달들이 잘 안 돼가지고 오히려 맛이 없어지니까, 양파가 지금처럼 살짝 물기가 살짝 나왔을 때 이때 이 버섯 꼭다리들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마타리 버섯도 지금 넣으세요. 마타리 버섯은 많이 익어도 수축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이제 밑둥이 익었을 때 간장을 살짝만 넣어서 향을 입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살짝 익었을 때 파프리카, 당근하고 파프리카가 익는 속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식감이 좀 있게끔 익힐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파프리카가 들어갔으니까 소금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죠? 조금이 아니, 솔직히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야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이 좀 적게 들어가면 간이 좀 밍밍해요. 소금간 신경 잘 써주시고, 야채를 완전히 뭐 말랑말랑하게 다 익히려는 게 아니라 살짝 익힐 거예요. 살짝 그냥 식감 좋을 정도까지만 익힐 거라서, 당근이 살짝 익은 것 같으면 이때 표고버섯 넣으시고요. 표고버섯이 간장 향을 먹을 수 있게끔 이때도 간장을 조금 살짝만, 한 반 숟가락 정도 넣었어요. 표고가 이제 살짝 익었을 때 배추 넣어주세요. 오늘 보시면 양파, 지금 당근, 배추, 파프리카 단맛이 나는 야채예요. 지금 이렇게 볶으시다가 엄청 두꺼운 것들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얘들 한번 먹어보시면 겉은 살짝 말랑말랑한데 속에 심이 살짝 살아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익히시면 됩니다. 이제 이만큼 익혔으니까 팽이버섯, 청양고추 다 넣어주시고 한번 뒤적거려 가지고 꺼내시면 돼요.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잔열에만 익혀도 충분히 익을 거라서, 자, 팽이버섯이랑 한번 이렇게 놔두신 다음에 접시에 큰 접시에 덜어가지고 이 김을 좀 날려주세요. 한 곳에 치워주시고, 이제 이 팬에다가 그대로 고기를 넣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2숟가락 정도 넣고요. 불 켜시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2분의 1테이블 넣으시고 액젓 반 숟가락, 제가 좋아하는 1대1대1 조합이죠. 또 맛술 반 숟가락
넣어가지고 졸여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따로 양념을 해두셨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바로 양념 1대1대1 넣어가지고 강불에다가 익혀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양념이 이렇게 한번 다 기름이랑 섞여가지고 지금 고기를 익혀주고 있는데 그 상태로 고기를 완전히 다 익혀주시고 육즙 다 빠질 때까지 익히지는 마시고 고기가 얇으니까 안 익은 부분 없이 적당하게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고기가 어느 정도 다 익었으면 이 양념들도 나왔잖아요. 이 양념들 그대로 아까 있던 야채 그대로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고기를 볶았으니까 이 고기 잔여물들도 굉장히 많죠. 여기에 이게 지금 맛있는 거니까 여기에 당면 양념 할 건데요. 물 200cc 넣어주시고 여기에 고체구 육수 하나 넣으시고요. 고체 육수 다시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고체 육수는 거의 천연 재료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간장이 5개, 맛술 3개, 액젓 하나, 그리고 올리고당 4개, 하나, 4개. 그리고 간마늘 넣을 건데 마늘 빻아놨다가 넣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바로 갈아가지고 넣으시는 게 더 맛있습니다. 자, 마늘 또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마늘 12개. 바로 갈아서 넣은 마늘이 훨씬 맛있어요. 참기름 짜둔 거. 저는 방앗간에서 짠 거라서 소주병에 들어있는데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3분의 2. 참기름은 확실히 방앗간에서 짠 게 맛있더라고요. 불을 켜주시고 강불보다는 중불로 해주세요. 강불로 해버리시면 이 지금 고기랑 야채 볶으면서 나오는 이것들을 다 간장물로 긁어낼 건데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강불로 해버리시면 이게 다 타버리니까 중불로 해주시면서 살짝 이렇게 끼얹어 가면서 긁어주시면 정말 맛있는 맛이 날 거예요. 이게 양식에서 디글레이즈라는 테크닉인데 고기 같은 거 굽고 나서 거기에 와인이라든지 물 같은 거 부어서 붙어있는 것들을 녹여가지고 소스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풍미가 깊어집니다. 이 육수에 그대로 이제 면을 넣어주세요. 좀 더 감칠맛을 더 느끼고 싶으시면 굴소스를 넣으셔도 되는데 그건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화학조미료 안 넣고만 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재료가 좋은 게 많이 들어가서 충분히 맛있으니까 살짝 끓여가지고 양면에 간을 넣은 다음에 섞어주시면 하면 돼요. 어느 정도 팬에 붙어있는 것들이 벗겨졌으니까 살짝 강불로 해가지고 졸여줄게요. 달라붙지 않게 좀 저어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면을 한 번을 걷어가지고 한쪽으로 세워보시면 물이 이제 안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중불로 줄이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섞으려고 놔뒀던 부추 마지막에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저는 요새 제가 좀 기력이 떨어져서 스테미너를 올리고 싶어서 이거 먹고 부추를 넣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약간 기력 딸리거나 그러실 때는 이렇게 부추 넣어주고 하시고 뭐 평상시 때 시금치 넣으시는 것도 방법이죠. 자기 몸에 맞게끔 이런 야채들을 넣어서 조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면하고 부추를 섞으신 다음에 참기름을 2숟가락 정도 볶아두었던 야채랑 고기를 이렇게 너무 맛있겠네. 향이 너무 좋네. 지금 면이 조금 꾸덕꾸덕해져서 잘 안 비벼질 수 있으니까 면에 참기름 넣고 비비시고요. 이때 간 보시고 더 간간하게 드시고 싶으시다 싶으시면 굴소스 같은 거 좀 넣으셔도 됩니다. 이야, 야채 진짜 듬뿍 넣어가지고 너무 맛있겠네요. 자, 이렇게 비비셔가지고 드실 때는 이렇게 접시에 덜어가지고 잡채 국물 아시죠? 깨를 살살살살살살 뿌려주시면 자, 보세요. 오,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만들어본 잡채 어떠셨나요? 지금 냄새 너무 맛있게 나거든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렇게 광나는 거? 너무 맛있겠는데? 야, 여러분 굴소스라든지 화학조미료 안 들어가도 너무 맛있습니다. 면 하나도 안 불었고요. 면이 정말 탱탱하고 너무 맛있어요. 고기 양념은 맛술, 액젓, 간장 이 1대1대1이 자자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우리 야채들도 다 시간에 맞춰 넣기 때문에 정말 물러진 거 없이 식감이 살아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잡채는 이 레시피로 종결하기.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본 잡채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을 거고 불지도 않고 굉장히 맛있는 잡채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가끔씩은 이렇게 잡채 가득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두셔가지고 꺼내 드실 때 프라이팬에 물 반 컵 정도만 넣어가지고 다시 잡채를 좀 데워서 드시면 거의 원상태로 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오늘 이렇게 좋은 레시피가 많은 분들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레시피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요. 꼭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가격으로 진행되는 공동구매 일정이라든지 무료 레시피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공동구매 알림이랑 레시피 신청란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공동구매 놓치지 않게끔 알림을 드리니까요. 꼭 신청도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 몸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음식들 많이 드시면서免疫 높이셔가지고 잔병치레 같은 거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야지 저랑 오래오래 가실 수 있으니까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